학생 정서행동 이해를 위한 학생 상담 길라잡이 중등 학부모. 초록이는 최근 엄마와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벌컥 화를 냅니다. 그리고 화가 나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발로 차거나 문을 발로 차는 모습을 보입니다. 방 안의 벽은 주먹으로 쳐서 찌그러진 곳이 이미 여러 곳입니다. 초록이는 지난 휴일 연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지 않는 동안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타기도 하고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사려고 하다 편의점 직원과 시비가 붙어 경찰서에 신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모습을 보이나요? 아이의 행동과 말을 살펴보세요. 보호자와 친구들을 포함한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속상해하는 정도를 넘어 자신을 함부로 대하거나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했다는 등의 말을 하며 이해하기 힘든 강도의 화와 짜증을 냅니다. 네 실수, 왜 그랬니 등의 특정 단어나 머리를 만지는 행동, 손등을 치는 행동 등의 자신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특정 말이나 행동이 있고 이러한 경우 불같이 화를 내어 주변 사람들이 아이의 눈치를 보거나 행동을 조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변 상황이나 상대가 누구인지를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상한 감정이나 생각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함께 외출할 때 걱정이 됩니다. 폭발하는 감정이 지나간 후에도 자신의 생각은 합리적이고 옳기 때문에 자신이 한 행동 역시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행동이 과했다고 하더라도 원인 제공은 본인이 아니라고 말하며 대화가 원활하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신이 옳다는 생각이 강하여 신체적 폭력이나 물건을 부수는 등의 본인의 행동이 정당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때론 그러한 행동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의사, 욕구를 달성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질서나 규칙보다는 본인의 즐거움을 위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도벽, 불법 도박, 절도, 강탈 등의 행동을 하고 어른에게만 허용된 흡연, 음주, 오토바이 운전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해서 주변 어른들로부터 자주 지적을 받거나 경찰서에 가기도 합니다. 분노 표현의 정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과격해져 고가의 물건이나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반려동물이나 외부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합니다. 화를 내며 다른 사람을 탓하는 초록이는 공격적이고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첫째, 공격성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여러 상황 중에서도 자신에게 불리하고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더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자신의 마음이나 관계 그리고 몸을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이 공격을 피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모르게 되면 언어적이고 행동적인 폭력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걸까요? 아이들은 TV나 게임, 온라인 등의 매체나 가정에서 경험하는 것을 통해 공격적인 행동의 방법을 알게 되고 이 행동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면 이 행동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또한 학교 폭력을 경험했거나 따돌림, 험담과 같은 것을 경험하여 사회적인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 그러한 상황에 대한 예민함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적응적인 행동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하기보다는 부적절한 대응 행동을 강화하게 됩니다. 셋째, 공격 행동과 관련한 심리 문제는 적대적 반항장애, 간헐적 폭발장애로 분류됩니다. 적대적 반항장애는 잦은 분노와 불리한 상황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태도를 자주 보이며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정당한 반응이라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간헐적 폭발장애는 공격적인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워하며 사소한 자극에 충동적으로 반응합니다. 공격적인 행동은 30분 이하로 지속되지만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동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판단은 발생 시기, 연령, 행동의 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꼭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우리 아이를 돕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감정이 폭발했을 때는 대화를 하기보다는 감정을 진정시키는 것에 집중해 주세요. 화나 분노의 감정은 불과 같아서 불이 붙었을 때는 불을 끄는 것이 우선입니다.
때문에 대화를 걸기보다 감정이 진정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자신의 신체나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단호한 어조로 지금 상황은 너도 다칠 수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이렇게 있을게 라고 하며 아이를 안정된 곳에 앉히고 손목을 잡아주세요. 혹시 이보다 더 강한 분노로 조절이 더 어려운 경우에는 아이의 뒤편에서 팔을 포함하여 상체를 압박하듯 깍지를 껴 안아주세요. 이후에 안정이 되면 이제 안전하니까 놓아줄게. 무엇이 너를 이렇게 화나게 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봐 주세요. 감정 표현이 지나치게 과격한 경우에는 아이와 상의하고 합의하에 아이도 알고 있는 일시적으로 감정이 안정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주변에 아이가 다칠 만한 물건이 없는 곳이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할 때 일시적으로 상황을 피하여 감정을 진정시키는 것을 반복하므로 아이는 스스로 감정을 폭발하지 않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화라는 감정 말고도 다양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주세요. 화라는 감정에도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공격적인 행동과 언어가 아닌 정확한 감정 단어로의 표현으로 감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감정을 단어로 표현하면 표현하는 것 자체를 격려하고 칭찬해주세요. 네가 마음을 표현해주니 너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고 기쁘다 라고 이야기해주세요. 또한 짜증이나 화라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당황스럽다, 실망하다, 억울하다, 서럽다, 원망스럽다, 분하다, 혼란스럽다, 부담스럽다, 밉다, 답답하다 등의 다양한 감정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양한 감정은 아이의 바람을 함께 탐색하는 실마리가 됩니다. 또한 다양한 마음에 관련된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세요. 도움이 되는 감정 도서는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셋째, 아이가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가 구체화되면 무엇이 화가 나게 된 원인인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아이의 바람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특정한 상황과 이유가 반복된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아이가 스스로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처음엔 힘들지만 자신이 반복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단서가 됩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어떤 것들이 그렇게 화가 나게 했니? 네가 많이 실망스럽고 억울했구나. 무엇이 실망스럽고 억울하게 했을까? 너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잘못했다고 지적받는다는 생각이 들었구나. 등의 말로 감정을 읽어주세요. 그리고 화가 나기 전 어떤 신호나 전조 증상이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세요. 그 신호를 알아차렸을 때는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여 행동할지 미리 생각하게 해주세요. 손목에 스스로 조절할 신호를 상징하는 팔찌를 하고 몸에 힘이 들어갈 때 팔을 만지며 스스로에게 감정을 조절해야 한다는 신호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특정 전조 증상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이 네가 나에게 말한 상황인 것 같아 도와줄게 라는 말이나 손을 잡고 자리를 뜨게 하는 행동 등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넷째, 어떻게 표현하는 게 네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일까? 라고 물어봐 주세요. 방법을 전혀 모르는 아이라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라거나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요 라고 표현해봐 라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말을 아이가 소리내어 연습하도록 도와주세요. 혹시 감정의 폭발이 일어날 경우에는 잠깐만 이라고 말하고 잠시 자리를 떠나는 것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조절이 조금 가능한 아이들은 거꾸로 숫자를 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의 학교 생활을 돕기 위해 선생님과 이렇게 소통해 주세요. 첫 번째, 담임 선생님과 자주 소통하고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아이가 학교에서 또래들과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떠한 부분을 어려워하는 것 같은지, 학습 환경이나 교실 환경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물어보세요. 실제로 집에서의 생활과 다른 면이 있다면 선생님과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함께 의논하고 집에서 어떤 말로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상의해 보세요. 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은 행동적인 부분에 조절해서 일관된 도움을 받을 때 더 빨리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특별히 학교 생활에서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선생님이 보호자의 마음을 알면 아이를 대할 때 무엇을 우선으로 할지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레르기나 특별히 예민한 대상, 말, 단어, 상황이 있다면 선생님께 미리 말해주세요. 그리고 타고난 성격과 어려워하는 것, 복용하는 약, 아이가 경험한 특별한 일들을 공유해 주시면 선생님이 아이를 더 깊게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폭발적인 감정으로 인해 교실에서의 진정이 어려워 보인다면 안전한 장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갑작스러운 감정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선생님도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리 준비된 안전한 공간이 있다면 아이도 학교와 선생님에게 배려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조절하기 위해 보호자와 함께 약속하거나 행동에 옮겨보기로 한 것이 있다면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으세요. 때때로 아이가 변하고자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낯설고 어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고 격려받는다면 아이는 성장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아이가 병원 진료가 필요한 건 아닌지 의논해 보세요. 가정보다는 학교 환경이 다양한 사람이나 상황에 노출되어 아이가 여러 가지 감정 반응을 보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아이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시각에서 또래들과의 어려움의 내용이나 정도를 조금 더 자세히 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아이의 감정 조절 어려움이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닐지, 그리고 적절한 개입의 시점이나 깊이에 대해 의논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할 경우 약물 치료를 통해 평소 스트레스 상황에서 덜 민감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자원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어려움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교 내 위클래스와 지역의 위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클래스 상담 선생님의 장기간 지속되는 도움을 통해 안정되게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위클래스와 위센터에서는 모래놀이 치유 상담과 사회기술 훈련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해 탐색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함께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위센터에서는 가족 상담, 심리 검사, 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둘째, 치료기관에서는 전문가의 소견에 따라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기관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위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자신이 흥미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감정을 조절해 나가는 힘을 키우기도 합니다. 현재 일반 학교의 교육과정보다 아이의 흥미나 활동성에 적합한 대안적 교육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장기 위탁이나 단기 위탁 교육을 통해 아이가 자신이 잘하고 흥미있어하는 것을 찾고 스스로 해야 할 일을 계획하며 집중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을 조절해 나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위탁 교육과 관련한 부분은 담임 선생님과 상의하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마음건강 자문의를 통해 아이의 발달과 성장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건강 자문의는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위촉한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혹은 정신과 전문의를 통해 복합적인 우리 아이의 어려움에 대해 단회성 면담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품행장애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규범 및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 대해 공격적이고 물건을 부수고 거짓말을 하거나 훔치기도 합니다. 가출이나 무단 결석 등의 심각한 규칙 위반도 나타납니다. 품행장애는 생물학적인 원인, 정신사회학적 원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 심리학적인 원인이 많이 보고되고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뇌 전두엽의 기능 저하와 세로토닌 등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 소견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초기 뇌 손상이나 아동 학대 및 부모의 정신병리 등 초기 양육 환경이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들이 공감 능력이 매우 부족하고 죄책감이나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심리치료 방법으로는 규칙 준수에 대한 교육,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및
분노 감정 다스리기 프로그램, 의사소통 기술 훈련 등이 도움이 됩니다. 약물 치료로서 공격성과 충동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약물을 복용합니다. 다른 질환에 비해 약물의 종류가 많아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에서 가정 환경의 불화, 가족 갈등이 대부분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합니다. 위클래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위클래스라고 하는 학생 상담실이 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심리 검사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상담뿐 아니라 학생이 호소하는 정서적 어려움에 따라 지역 내 상담 전문 기관에 연계하기도 합니다. 자녀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으로 고민될 때에는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위센터. 각 시군에 소재한 교육지원청에는 지역의 학생 상담을 총괄하는 위센터가 있습니다. 교내 위클래스가 없는 학교를 위해 순회 상담을 하기도 하고 정서적 고위기 학생을 위한 종합심리검사, 병원 치료비 지원, 전문기관 연계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색에 따라 각 지역 위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맑은 마음 상담센터.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정서적 고위기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모래놀이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청소동에 위치한 맑은 마음 상담센터에서는 정서적, 행동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모래놀이 상담 15회기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건강자문위. 마음건강자문위는 지역의 정신과 자문위가 정서적 위기 사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정신건강의학적 자문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에게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만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센터 내방 상담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상담 사업, 아웃리치 활동, 교육 지원, 직업 체험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꿈드림센터 운영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검정 고시 및 교육 지원, 진로 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해바라기 센터. 각 시군의 보건소에서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자살, 우울증, ADHD, 알코올 및 도박 중독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사안의 경우 해바라기 센터 연계를 통해 상담 지원, 의료 지원, 수사 지원,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